여러분, 트럼프가 싸우는 진짜 상대가 중국이 아니라 딥스다, 그림자 정부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걸 정치 이야기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임이 유행할 때 시장은 딱 한 가지를 같이 보여주거든요. 불안, 공포, 변동성. 그리고 그 변동성이 가장 먼저 때리는 게 여러분 계좌 속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오늘은 자극적인 이야기의 껍데기를 벗기고 투자자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일부 딥스 서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런 대본의 구조는 거의 일정합니다. 전쟁, 공황, 중앙은행, 그리고 누군가가 뒤에서 설계했다는 이야기. 워털루 전투에서 정보가 빠른 사람이 채권을 팔고 공포를 만들고 다시 헐값에 쓸어담아 영국을 소유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전쟁은 양쪽에 돈을 빌려줘서 돈을 벌고 공황은 양털깎기처럼 대중의 자산을 털어간다. 그리고 결론은 보통 이겁니다. 미국의 통화 시스템도 연준도 결국 누군가의 통제 아래 있다.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매끈한 이유는 복잡한 현실을 단 한 명, 단 하나의 조직으로 설명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팩트라기보다 프레임에 가깝습니다. 2부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프레임이 아니라 숫자다. 딥스든 뭐든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설계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레버가 뭐냐. 시장은 감정으로 흔들리는 것 같아도 결국 숫자로 움직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공황과 전쟁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보통 이런 단어들입니다. 금리 유동성, 신용 경색, 달러 강세, 변동성 급등. 여기서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시장을 흔드는 힘은 소문이 아니라 자금의 방향입니다. 돈이 풀리면 위험 자산이 숨을 쉽니다. 돈이 조이면 특히 레버리지는 숨이 막힙니다. 3부, 그래서 QLD, TQQQ가 왜 같이 등장하나? 자, 이제 연결합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2배면 장기로 2배씩 먹는 거 아니냐? 3배면 장기로 3배씩 먹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둘 다 하루 기준입니다. 하루를 넘어가면 2배, 3배가 자동으로 유지된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으면 빠르게 커지지만 변동성이 커질수록 복리 계산이 꼬입니다. 오르락내리락만 반복해도 계좌가 생각보다 빨리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스 같은 거대한 서사가 유행하는 시기, 즉 사람들 감정이 흔들리는 시기에 레버리지는 더 위험해집니다. 이건 한마디로 상품이 나쁘다의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쓰라는 경고입니다. 4부, 딥스 이야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단 하나의 투자 교훈. 딥스 서사의 핵심 문장은 보통 이겁니다. 공황을 만들고 사람들을 패닉에 빠뜨리고 헐값에 사들인다. 이걸 투자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패닉이 오면 현금이 왕이 되고 레버리지는 제일 먼저 죽는다. 그런데 반대로 패닉이 지나가고 유동성이 돌아오면 레버리지가 제일 먼저 부활한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하는 겁니다. 정치 프레임을 믿지 말고 내 규칙을 믿는 것.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5부 QLD TQQQ 실전 운영 규칙 초보도 바로 적용 버전.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갑니다. 여기부터는 정치 얘기 없습니다. 계좌 얘기만 합니다. 규칙 1, 레버리지는 비중이 아니라 역할로 쪼개세요. QLD는 2배, TQQQ는 3배입니다. 처음부터 올인할수록 변동성 구간에서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레버리지는 포트폴리오의 엔진 역할, 나머지는 브레이크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 2, 매수 기준은 이야기 말고 지표로 정하세요. 딥스가 이긴다, 트럼프가 이긴다. 이건 매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정하세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구간, 유동성이 풀리는 신호가 늘어나는 구간, 변동성이 내려오는 구간. 이게 레버리지에게 유리한 환경입니다. 규칙 3, 손절을 못하면 입절 규칙이 더 엄격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오래 들고만 있으면 언젠가 오른다. 이게 아니라 상승장에서 빨리 커진 만큼 꺾일 때도 빠르게 꺾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자동으로 빼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근처에서 일부 익절 혹은 목표 수익률 도달 시 일부 현금화. 규칙 4, 레버리지는 매일 2배, 3배가 아니라 매일 위험도 2배, 3배입니다. 그래서 그냥 장기 적립만 하면 된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적립을 하더라도 반드시 구간을 나누고 비중 상한을 정하고 리밸런싱을 넣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딥스 이야기 재미있습니다. 자극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좌를 살리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규칙입니다. 정치 프레임이 흔들릴수록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질수록 QLD, TQQQ는 더 날카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누가 뒤에서 조종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에서 사고
어떤 조건에서 줄이고 어떤 조건에서 쉬느냐. 이걸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원하시면 다음 편에서 QLD 중심 안전형, TQQQ 중심 공격형, 그리고 두 개를 섞은 하이브리드형으로 비중과 리밸런싱까지 딱 템플릿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본인 스타일 공격형인지 안정형인지 그리고 투자 기간만 남겨주세요.